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승목입니다. 저는 오늘 오후 5시 30분경에 서울중앙지검에 문재인 대통령을 코로나19 방역 실패에 관련했다고 주장하면서 가짜뉴스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문재인 대통령 살인죄로 고발한 전국 우한폐렴 피해자 연대 이은택 대표의 관련자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무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제가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적폐 세력들이 상당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파렴치한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과 관련돼서 이참에 저들의 위법행위에 대해서 무고죄로 고발해야 된다 싶어서 지난 2월 말과 3월 초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우리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의 각각 직무유기나 또는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서 이 사건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을 고발한 단체는 서민민생대책위원회라고 하는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되어 있는 시민단체입니다. 보수단체입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오후 5시 30분경에 제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무고 및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각각 고발장을 접수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자세한 내용은 제가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각종 SNS에 올린 내용이 상세하게 많이 올렸기 때문에 그 내용에 이제 보시면은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저들의 위법행위를 낱낱이 밝혀내서 처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나름대로 고발장 작성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방송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컨디션이 좀 좋지 않습니다. 좀 고발장 작성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 좀 오랜 시간 무리를 했더니 좀 몸이 좋지 않는데요. 목소리가 좀 가라앉았습니다. 오늘 고발한 사실과 관련돼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고발도 하기 전에 전국 우한폐렴 피해자 연대라고 하는 그런 듣도 보도 못한 단체가 며칠 전이죠. 3월 13일 날 언론에 발표하기로는 미래한국과 인사이트 두 곳의 언론에 이제 보도가 되었는데요. 16일 어제였죠. 어제 오후 2시에 대검찰청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살인죄로 고발한다는 기자회견을 갖고 대검찰청에 고발을 한다는 그런 언론 기사를 접하고 여러분께서도 많이 기가 막히셨지 않습니까? 상당히 많이 기가 막히고 분노하고 화나고 진짜 이루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받으셨는데 그 건과 관련돼서 제가 이제 저들의 위법행위를 단죄하기 위해서 어제 고발장을 작성을 하고 기다리다가 이들이 고발한다고 했는데 어디 언론사에도 나왔다고 고발했다고 하는 그 기사가 보도되지 않아서 제가 어제 오후에 점심시간 지나 고발장을 완성을 하고 이들이 고발장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살인죄로 고발장을 접수를 해야지만은 접수한 그 순간은 이후부터는 이제 제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무고로 제가 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고발장 접수를 계속해서 실시간 수시간 인터넷 검색하면서 살펴보는데 도저히 다음이나 네이버 구글에서도 검색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5시 반 넘어서 6시 다 돼서 저희 그렇죠. 저희 같은 행동을 같이 하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분께서 댓글 알려주셔서 제가 그것을 확인하고 어제는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못했고 그리고 하루를 넘겨서 오늘 이제 고발을 하면서 이왕 고발하는 김에 적폐 세력들이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영웅이신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박능호 보건복지부 장관을 고발한 것과 관련해서도 이들에 대해서 무고로 또 고발해야겠다 싶어서 어젯밤부터 오늘에 걸쳐서 고발장을 추가적으로 2개 작성해서 총 3개의 고발장을 접수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첫 번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살인죄로 고발한 전국우한 폐렴 피해자 연대 이인택 대표 외 관련자에 대해서 제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무고 및 명예훼손 고발 사건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들이 하는 그 언론 기사를 통해서 보도된 걸 봤을 때 저들이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었습니다. 근거 없는 허위 사실로 마치 코로나19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또는 전 세계에서 외신이나 전 세계 트럼프 미국 대통령 그 다음에 프랑스 대통령 그리고 각국의 정상들이나 외신에서도 발표했듯이 코로나19 관련돼서 대한민국이 상당히 많이 선전했습니다. 거의 완벽하게 방역하고 대처를 잘했는데 지난 2월 18일까지 그러다가 갑자기 2월 18일 이후에 그 신천지 신도였죠. 31번 슈퍼 전파자가 발생됐고 그리고 그 이후로 대구 신천지교회 신도들의 집단 감염과 전염으로 인해서 기하급수적으로 국내 여러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놀랄 정도로 전 세계 외신에서도 신천지 대한민국이 코로나19 관련된 확진자가 발생한 이유는 명백히 신천지 신조들에 의한 것이고 신천들의 책임이 크다 그렇게 발표할 정도로 신천지 집단이 상당히 그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넣은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책임을 명백하게 대한민국 국민 남녀노소 누구나 또 전 세계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을 정도는 팩트인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실을 교묘히 왜곡을 해서 사실을 왜곡하고 호도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마치 그 문제가 있는 책임 있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그 가짜뉴스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살인죄로 고발했는데요. 이들에 대한 행위는 명백하게 그 무고 행위입니다. 형법 제 156조 무고의 조항을 보면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명예훼손을 했기 때문에 형법상 형법 제 307조 명예훼손 그리고 그와 같은 기사가 보도된 것과 관련돼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2항이죠.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위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런 식으로 무고는 10년 이하의 징역,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만큼 상당히 엄한 조항에 지금 걸려 있습니다. 피해자 연재 제가 고발한 문재인 대통령 살인죄로 고발한 그 단체 전국 우한 폐렴 피해자 연대는 자칭 이 사람들의 얘기를 봐서는 대한민국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이 실패라고 이들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자신들은 자발적으로 모인 피해자 모임이라고 하는데 그 실체가 너무나 불분명합니다.
피해자라고 그러면은 드러내고 본인들이 떳떳하게 밝혀야 되는데 신분을 밝혀지도 않고 어제 그 언론에 난 사진을 보니까 다 마스크 쓰고 선글라스 끼고 그러니까 실체를 확인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인터넷을 검색을 했지만은 제가 이 단체에 대해서 조사를 하려고 인터넷으로 검색했지만 어디에도 검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누가 보더라도 그 총선을 앞두고 가짜뉴스,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큰 무슨 책임이 있고 그 위법행위를 한 것이냐 사실을 호도해서 자신들이 총선에서 유리하게 어떤 식이든 미래통합당이죠. 그 관련된 미래통합당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쪽 사람들하고 연계돼 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든 어쨌든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좀 여론을 이끌기 위해서 그렇게 고발한 것 같은데 이와 같은 단체는 그 어디에도 알려지지 않고 인터넷에서조차도 그런 관련 자료가 없기 때문에 명백한 유령 단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책임이 총선을 앞두고 사회 혼란과 불문 분열을 일으켜 4.15 총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고 한 적폐 세력과 신천지 이만희의 신주들의 계획적 범행, 그렇죠. 코로나19가 감염이나 확진이 됐으면은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역학조사에 응하고 교회 시설, 신도 명단, 그리고 동선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본인들의 신문원을 정확히 밝히고 코로나19 방역 역학조사에 협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천지 신도들은 지금 한 달이 넘도록 계속해서 거짓 정보를 제공하고 허위 사실을 제공하는 등 상당히 많이 정부에 대해서 그 코로나19 방역과 역학조사에 대해서 비협조적이거나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와 같은 상황에서 명백하게 대한민국 내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된 것은 명백하게 신천지 이만희와 그의 신천지 신도들의 그 책임이 확실함에도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 단체는 이 사실을 부정을 하고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살인죄 고발하기 위한 분순한 의도를 목적을 갖고 있는 단체를 보여주면서 이 피고발인들이 그 코로나19 관련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살인죄 고발 기사를 단적으로 보도한 2020년 3월 13일이죠. 13일자 그 미래한국 인터넷 언론사의 기사를 보면은 상당히 많이 소설을 쓴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많은 국민들이 그런 기사를 보면서 분노를 느끼셨을 겁니다. 예, 저 또한 마찬가지로 너무나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 없어서 진짜 대꾸할 가치조차도 없지만은 이 단체들을 가만히 둬선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고발을 결심하게 된 것이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문재인 대통령의 살인죄로 고발한 전국 우한폐렴 피해자 연대라고 한 이 단체의 고발 소식을 단독으로 전한 미래한국 기사가 있고 그 후에 인사이트에서도 이제 보도가 됐는데 단독으로 보도한 미래한국의 인터넷 그 언론사의 기사를 보면은 그 내용 자체가 너무나 말 그대로 허구죠. 기가 막힌 소설을 쓰고 있고 이 미래한국의 인터넷 언론사 정보를 보다 보니까 이 회사에 대한 정보가 대표번호가 미래통합당 그 경기도당 김범수 용인시청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의 연락처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온라인에서도 나와 있고 미래한국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었고 미래통합당이죠. 예, 미래통합당 경기도당 홈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와 같은 그 미래 한국 미디어, 정확한 명칭은 미래 한국 미디어에 등록된 대표전화 02-3446-4111 이 번호와 미래통합당 경기도당 그 용인시정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인 그 김범수 위원장의 그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그 전화번호가 일치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은 사항으로 미뤄볼 때 피고발인들은 당연히 미래통합당 소속 인사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이들은 사전 계획해서 모의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살인죄로 고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체적인 내용들은 허구이기 때문에 대응할 가치는 없고요. 이들이 주장한 피고발인 전국 우한폐렴 피해자 연대의 그 주장이 명백한 허위사실인 증거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2020년 1월경부터 이제 코로나19 관련돼서 상당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좀 이슈가 된 문제가 된 상태에서 대한민국에서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전 세계 외신에서도 주목할 만큼 그 호응과 또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 시점이 2020년 2월 18일이었고요. 2월 18일 그 당시에 전 세계 외신에서도 대한민국의 코로나19 사태를 대응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극찬을 하고 모범적 사례라고 밝힐 정도로 그렇게 완벽하게 대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월 18일 이후에 그 신천지 신도였던 31번 그 확진자, 슈퍼 전파자가 갑자기 그 나타났고, 이와 함께 그 대구 신천지 교회 신도들의 집단 감염과 그 확진자, 이 비정상적으로 급격히 발생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와 함께 그 신천지 신도들이 상식적으로 본인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됐고 의심이 된다 그러면은 정부의 역학조사와 그 방역, 예방에 대해서 철저하게 협조를 하고 근거 자료 또는 본인들의 신상을 공개함에도 불구하고 신천지 신도들은 정부의 역학조사 관련돼서 그 사실을 축소하거나 은폐하고 또는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는 등 상당히 역학조사에 방해하는, 적극적으로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그 외신에서도 대한민국 코로나19 확진자의 급증은 대구 신천지교회 신도들 책임이라고 외신에서 다 같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현 정부에서는 코로나19 관련돼서 상당히 온 방역 관계자 또는 의료진, 또 소방 공무원, 경찰 공무원, 군인 공무원, 그다음에 시군구청 공무원,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등 의료진 등 많은 분들이 그 사터를 벌이며 헌신한 노력 끝에 그래도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코로나19 관련 진단 검사를 마치면서 거의 코로나19 관련돼서 위기 상황을 벗어나면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미국, 일본 등은 코로나19에 대해서 자체 검사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자국의 상황을 축소하는 것과 달리 문재인 정부는 사흘을 건 코로나19 방역과 역학조사에서 투명하고 모든 것을 공개해 코로나19 방역과 치료, 예방, 역학조사 등 역학조사, 검사 등 모든 분야에서 전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이 완벽하고 투명하게 대처를 하였습니다. 전 세계 주요 외신이나 주요 국가의 정상들을 또는 미국 하원의 코로나 청문회 위원장 발언 등을 내용을 보면은 코로나19에 대처하는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한결같이 극찬을 하면서 드라이브 스루
등 검사 방법 등을 도입하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이제 주요 외신들의 그 헤드라인을 보면은 주요 외신은 한국 코로나 확산의 중심 신천지에 대해서 집중 보도를 하였고요. 한국의 비밀스러운 그 종교 코로나 확산 주범은 신천지에 대해서 외신도 관심을 집중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주성 플러스 선진으로 플러스 투명한 정부 외신은 한국 코로나19 대응을 평가했습니다. 또한 외신은 한국 코로나19 치명률이 낮은 배경에 대해서 주목을 하였고 확진자 동선을 투명하고 상세히 대중에게 공개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한국 코로나 방역을 배우고 싶다. 미국 하원 코로나 청문회에서는 코로나 상찬회라고 할 정도로 대한민국의 코로나 방역 또는 검사에 관련돼서 상당히 많은 관심과 호응을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미국에 대해서는 트럼프 정부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을 한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의 드라이브 스루 관련돼서 코로나19 진단에 대해서 도입하고 싶다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신천지 이만희와 신도들의 계획적 조직적 코로나19 관여과 전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훌륭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코로나19에 대처하는 것에 대해 그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그 상황에서 그 피고발인 전국 의원 폐렴 피해자 연대 측은 대한민국 코로나19 대응 사실을 악의적으로 왜곡, 호도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명예훼손한 점과 함께 살인죄 고발이라는 무고의 위법 행위를 저지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피고발인들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무고 및 명예훼손한 것과 관련 형법 제156조 무고, 307조 2항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그리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2항이죠. 그 비방 목적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그 조항을 근거로 고발을 하였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다 이렇고요. 여기서 제가 특별히 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지금 대한민국의 코로나19 방역과 진단, 예방, 역학조사 등 모든 전반적인 그 사항에 관해서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상당하게 완벽하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고 전 세계에서 지금 대한민국만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상황이 좀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만은 이런 상황에서도 진짜 신천지 신도들 인해서 아주 급격하게 상황이 바뀌고 위기 상황에까지 갔다가 다시 또 스스로 극복을 하고 지금 점차적으로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인데 이런 모습을 직접 보고 겪으면서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자부심을 느끼고 그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 관계자분들께서 너무나 헌신적인 노력을 하면서 사투를 벌이는 것에 대해서 감사와 함께 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이런 상황은 비단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께서도 같이 공감하고 느끼시는 바라 보여지고요. 이 또한 그 워낙 투명하게 공개를 하기 때문에 전 세계인뿐만 아니라 외신에서도 극찬하고 있는 이유라고 봅니다. 코로나19 관련돼서 3월 14일 기준으로 본 그 사망자와 전 세계의 사망자와 확진자와 치사율, 치명률이라고도 하는데요. 그것을 보면 대한민국이 그 확진자가 3월 14일 기준으로 8,086명인데 사망자가 72명 해서 치사율 또는 치명률이
0.89%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가장 그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중국은 824명이 사망자 3,186명에서 치사율이 3.94%. 그리고 이태리는 치사율만 보면은 6.81%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이란 또한 치사율이 4.80%, 스페인 3.05%, 프랑스 2.03%, 그리고 미국이 2.28%고 영국 또한 1.84%입니다. 대한민국만 유일하게 현재 0.89% 프로테이지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그 수치, 명백한 객관적인 수치를 보면은 거의 완벽하기 때문에 이런 사실은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 세계인들 또는 외신에서도 대한민국을 극찬하고 대한민국을 부러워하고 있는 이유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만약에 지금 현재 그 대한민국 코로나 관련된 확진자의 60% 프로테이지 이상이 신천지 신도들로 밝혀졌는데 만에 하나 신천지 신도들의 그 31번 슈퍼 전파자와 함께 대구 신천지교회 신도들의 확진자들이 이렇게 발생 안 했다 그러면 거의 완벽하게 대한민국은 더 완벽하게 그 코로나19 관련돼서 방역과 차단 지금쯤 아마 거의 코로나19를 퇴치해서 종식에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명백한 그 근거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끝까지 그 사실 왜곡하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전 세계가 인정하는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그리고 현 정부에 대해 코로나19 방역 실패라는 책임을 씌워 살인죄 고발한 피고발인의 매우 악랄하고 파렴치한 반국가적 위법 행위는 코로나19로 인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가 공권력에 도전하는 것이며 정치적 공세와 인신공격이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선 악의적 비방을 목적으로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허위사실 유포에 SNS와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함으로써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보도함으로써 피해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 대한민국의 수많은 국민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많은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그 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준 것이 이미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실에 근거해서 국민의 염원을 받들어서 피고발인들의 위법 행위를 상세히 밝히고 법 앞에 다시 한번 평등함을 일깨우고 저들의 파렴치한 위법 행위를 관련법, 형법 제156조 그 무고죄와 함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2항이죠.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이 조항에 근거해서 피고발인들을 엄벌받게 하기 위해서 고발에 이른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활동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참여를 해주셔서 오늘 2020년 3월 17일 고발한 그 단체와 명단은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 12,359명 회원이 있고요. 그리고 가짜뉴스 국민고발인단 926명, 그리고 자유한국당 척결 국민고발인단 1,797명. 이런 이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표로 제 이름을 걸고 고발을 했고요. 고발장을 접수했고요.
이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그 살인죄 고발을 한 그 전국우한 폐렴 피해자 연대 이인택 대표 외에 관련돼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잠깐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건과 좀 별개 사건이죠. 그 자유한국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보수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에서 지난 2월 말과 3월 초인가요? 걸쳐서 우리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그에 대해서 직무유기로 고발했었고, 그리고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을 또 마찬가지로 직무유기로 고발한 것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사실은 저들이 고발한 내용은 전혀 법에 저촉되어 있거나 그렇진 한 사항이 아닙니다. 저들이 고발을 한 목적은 어떻게든 그 사실을 왜곡하고 현 정부 문재인 대통령과 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나 박능우 그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책임을 씌워서 나쁜 프레임을 씌워서 어떻게든 그 여론으로 해서 왜 저들이 이렇게 고발한다, 현직 장관을 고발한다 그러면 또 그 배우가 현직 국회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시민단체에서 배우가 미래통합당이기 때문에 당연히 언론에 많이 날 것을 감안해 두고 염두에 둔 상태에서 현직 장관 두 분들을 고발한 것인데요. 이와 같은 내용들은 저들을 고발 내용은 진짜 조사할 가치조차도 없습니다. 법리적인 판단을 떠나서 상식적으로 위법행위에 대해서 판단할 가치조차도 없기 때문에 저들의 위법행위는 지탄받아야 마땅하다고 보여지고요. 네, 죄송합니다. 이 내용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하다 보면은 제가 오늘 고발한 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와 전국우한 폐렴 피해자 연대, 이 단체들의 배우는 다 미래통합당 의원들과 또는 미래통합당 관계자들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팩트 한 가지고요. 그러면 저들이 과연 무슨 의도로 했겠냐, 고발했겠냐. 명백한 직무유기도 아니고 살인죄도 아닌데도 굳이 저렇게 하는 이유는 4.15 총선을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 어떻게든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가 코로나19 관련돼서 엄청나게 진짜 너무나 잘 대처를 하고 전 세계 외신에서도 극찬할 정도다 보니까 자신들이 과거 부풍 공작 사건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어쨌든 자신들이 총선하게 유리한 고지에서 자신들이 최대한 좋은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과거와 똑같이 가짜뉴스, 허위사실 유포하면서 죄도 안 되는 사건을 뻥 튀겨서 크게 고발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다 보면은 일부 저들의 관련된 일부 보수단체의 사람들은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의 큰 중대 살인죄를 고발한다고 하니까 무슨 큰 중대 범죄를 저진 것이라 생각할 것이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무유기로 고발했다고 하면은 뭔가 크게 직무상 문제 말 그대로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저들은. 그렇기 때문에 저들 보수 지지 세력의 결집을 노리고 어떻게든 총선에서 공정이 아니라 불공정해서 과거 해왔던 것처럼 불공정해서 가짜뉴스 프레임을 허위사실 유포해서 자신들이 잘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뭔가 나쁜 짓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쁜 짓을 하고 위법행위를 저질러서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총선 결과를 이끌기 위해서 이렇게 사전 모의되고 계획한 상태에서 자신들의 관련된 단체를 이용해서 고발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명백한 팩트가 있기 때문에 저들이 부정을 못할 것입니다. 이 관련돼서는 저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기 때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중히 수사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배후까지 밝혀서 끝까지 어떻게든 처벌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긴 시간 많은 시간 이렇게 제 말씀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힘든 시기지만은
그렇죠. 뭐 대한민국 국민 많은 분들이 시간이 오래오래 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치고 힘드시고 어려움에 겪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힘드시겠지만은 그래도 힘을 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힘들지만은 그래도 견디고 우리의 미래 또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아들 딸들 그리고 나와 내 가족 그리고 내가 아는 지인분들 또 우리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우리 국가 나아가 전 세계를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힘든 시기에서 지금 잘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서 다 잘하고 계신지만 일부 적폐세력만 빼고요. 기레기들 그런 적폐들 빼고 많은 분들이 대다수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힘드시지만 조금 더 힘내시고 그리고 건강 유지하시고 이렇게 잘 해서 다음 달 이제 한 달여 남은 총선에서 반드시 우리가 적폐 세력을 심판해야 됩니다. 저 적폐 세력들을 평소에는 욕을 합니다만 선거 때 잘못 투표하시면 안 됩니다. 잘못 투표하면은 우리가 다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개 돼지가 됩니다. 저들 보시지 않았습니까? 과거 총선에서도 총선 앞두고 도로 한복판에서 무릎 꿇고 큰절하고 쇼를 합니다. 아쉬울 때만 그렇게 쇼를 해요. 저들은. 그래놓고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목에 힘주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힘주고 온갖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작년 보시지 않았습니까?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들 국민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제가 모든 사건에 대해서 이제 관여하고 고발을 했는데 제 개인적인 통계입니다. 대한민국 어느 누구 국민들도 이렇게 위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1년 통계를 보면은 자유한국당 의원들, 국회의원, 국민의 대표라고 하는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1년에 고발되는 사건 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일반인들하고 비하면 너무나 월등히 많습니다. 작년 황교안, 나경원 대표 그리고 자유한국당 의원들 주로 고발하는 의원들이 자유한국당 지금의 미래통합당의 의원들이고 이해할 수도 없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를 바로 세워야 될 검사들 윤석열 검찰청장이죠. 가장 정의롭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정의를 수호해야 할 그런 검찰청장이 온갖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참 국민이라는 사람으로서 창피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그래도 우리 국민은 꿋꿋하게 법과 원칙을 지키고 평소에도 그렇고 자나깨나 많은 준법 정신을 발휘하면서 모범적으로 생활하고 계신데요. 총선은 다음 달 이제 남은 총선은 어떻게든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국회의원들 욕할 필요 없어요. 우리 국민이 현명하고 냉정하게 제대로 해서 뽑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은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이룰 수가 있고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권 또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부역자인 미래통합당 의원들 저들이 기득권을 잡으면 끔찍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워낙 사건 사고들이 많아서 우리 국민들이 조금 며칠 지나면 워낙 큰 사건들이 터지니까 과거의 사건들 잊어버리시는데 2014년 4월 16일 진도 팽목항에서 진도 앞바다에서 세월호 304명의 고귀한 생명이 정부에서 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하지도 않고 억울한 304명의 고귀한 목숨이 희생당했습니다. 우리가 잘못 선택하면은 또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닥칠 수 있습니다. 과거 박근혜 정부 때 무슨 침대며 무슨 비아그라며 무슨 그런 약품이며 여행 갈 때 비행기 전용기에다가 호텔에 전용 박근혜 씨는 전용 화장대에 전용
좌변까지 해외 순방 때 설치를 해가지고 다니고 하는 그런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또한 박근혜 또한 이명박 정권에는 사자방, 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관련돼서 국민의 세금 189조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그 흔적도 없이 그 쏟아부은 거에 대한 결과는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혈세로 또 그 쏟아부은 혈세에 대해서 혈세를 또 막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국민이 현명하고 바로 서야지만은 정치인들이 우리 국민의 눈치를 보고 잘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번에 총선은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물론 잘 아시고 계시지만은 주변의 분들한테 최대한 많이 진실을 알리고 설득을 시켜서 최대한 바른 일을 할 수 있는 문재인 정부가 정권 재창조를 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이번 총선에서 과반수 이상의 압승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많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께서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저는 방송 이만 마치겠습니다. 예,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